자, 오늘 한발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 얘기들이 연결되는 거죠. 뭐 이건 실체가 분명한 것이니까. 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쪽에 SK 하이닉스와 그 밸류 체인들, 서플라이 체인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많이 수익성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HBM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삼성의 HBM 전략을 보려면은 사실 그 삼성 전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기 주가가 최근에 보면 거칠게 떨어져요. 그 엔비디아의 이 AI GPU는 TSMC의 COWS 용어는 또 어려워요. 여기가 Chip on Wafer on Substrate 뭐 이 기술을 적용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종 교합이라고 이종 결합. 칩 간에 예전에는 따로 있었죠. 뭐 CPU하고 메모리가 따로였는데 이제는 그걸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 올려서 붙이고 결합시키고 하는 것이 GPU, AI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엔비디아용 AI GPU 서브스트레이트는 그 FCBGA라는 이 PCB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비덴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쫓는 게 대만의 유니마이크론하고 삼성전기인데, 결국엔 삼성의 HBM 전략은 삼성전기하고 연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삼성전기 주가가 하락이 되는 것을 의미한 바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급하긴 지금 급해한데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하이닉스를 쫓아가서 어찌됐건 간에 마켓 존재감을 내되는 게 삼성의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이제 뭐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펄스 히터라고 하는 장비 분야, 공정 분야인데, 이 펄스 히터는 초당 한 200도 이상의 빠른 승온 속도, 그러니까 온도를 빠르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칩을 이제 열압 증착, 열을 압착 본딩이라고 해야 되냐? 뭐 TC 본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한미 반도체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본딩이라는 게 결국엔 붙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 결합을 해야 되죠. 이 HBM은 적층을 위로 많이 쌓아야 되고 옆으로도 뭐 하여튼 3차원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열 압착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본 장비들이 거의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비도 못 구하고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찾다 보니 미코가 이 원래 세라믹 분야의 장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실리콘 웨이퍼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반도체 후공정 세라믹 펄스 히터라고 하는데, 용어들은 이제 다 찾아보시면은 요즘은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라믹 펄스 히터, 결국엔 TC 본딩 장비의 한 분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미코의 장비가 이제 ASMPT, 용어를 어떻게 읽어야 돼? SMET? ASML은 SML? 하여튼 뭐 용어들이 어려워서. 거기 이제 세메스, 도레이, 이런 데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미코 장비를. 세라믹 펄스 히터 장비를. 그러면 결국에는 연결고리는 삼성향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을 빌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뭐 더 들어가자니 좀 뭔가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참 미코는 이제 환기 종목으로 돼 있는데, 이 재무상 회계상에 좀 이슈는 있어요. 근데 회계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크게 심각한 데미지를 줄 만한 사항은 아니다. 네, 이렇게 내기 때문에 환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또 아이디어를 붙여볼까요? 사실 이제 HBM이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공정 장비 혹은 또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아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COWO, 뭐 S 이런 이제 새로운 이게 어찌 보면 TSMC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종 집적 패키지를 이제 처음 해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의 이제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패키징 기술 때문이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이제 소위 말해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리나 막 그런 경쟁하고 데이터 처리 용량 이제 누가 많이 늘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이종,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패키징을 해가지고 성능을 이제 업그레이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나노 쪼개는 것만 이제 계속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에서 혁신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 TSMC가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GPU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너무 이제 격차가 많이 좀 벌어져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이제 다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 의존도가 좀 너무 높고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기술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뭐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특히 뭐 강한 이제 이런 장비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뭐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빨리 뭐 5세대 공개한다라고 하고 양산을 이제 태우는 시점도 하반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하반기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또 HBM 공개를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금 청사진이 밝혀 있는 상태고 시장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지금 HBM이 거의 한 8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내년에는 100% 넘게 이제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쨌든 뭐 다른 이제 메모리 쪽이 오히려 또 더 상대적으로 부진해지지 않느냐 뭐 이런 노이즈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HBM과 이 AI 반도체 생태계 이쪽만 이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도 명운을 걸고 이제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코 같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새로운 이제 장비 도입이 중요해지는 거죠. 세라믹 펄스 히트 또 특히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인데 네. 원래는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열 대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균일한 이제 열을 가하고 그걸 이제 녹여서 이제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인데 요즘에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뭐 STI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다 이제 거의 HBM과 관련된 이런 공정상의 어떤 변화, 아무래도 많이 붙이고 또 쌓아 올리고 이런 이제 공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제 장비 도입의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또 HBM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흐름도 좀 좋았고 어제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 붙이면은 이오테크닉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쪽은 하나마이크론, 레이저 쪽은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또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HBM의 장비가 검증된 건 말씀하신 한미반도체만 검증이 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네. 그냥 가능성이고 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게 좀 있고 미코에 주목하는 것은 이 세메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세메스는 삼성, 네,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열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고온, 고압, 뭐 증착, 식각, 뭐 많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 500도까지 열을 올리고 다시 또 순간적으로 식히고 이러면 물성 자체가 막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렇죠. 안정화가요. 네.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쓰이고 HPSP 뭐 네. 이런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네. 이용 매니저의 생각은 또 네,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또 이 중에서 아직도 이제 조금 주목받지 않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지금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계속 좀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미코도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미코가 거의 뭐 이전에 보면 막 테마주처럼 움직여서 네. 별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오늘 좀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사업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미코 세라믹, 뭐 코미코, 예. 미코 파워, 뭐 미코 파워도 네. 한때는 좀 주목이 됐었죠. 수소를 그쵸. 분해해서 네. 뭐 에너지 전지로 쓰이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세라믹 소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의 ESC, 지금 얘기한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다음에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 뭐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수소주들이 움직일 때 약간 이제 수소 테마주로 움직이고
또 어쩔 때는 이제 그 전고체 관련해서 또 전고체 관련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미코 바이오메드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코로나 또 흐름으로 또 움직이고 막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뚜렷하게 실적보다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약간 이미지는 조금 테마적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테마주 흐름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차트도 그렇고 상당히 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HBM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이 종목이 이제 제대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미코 주가 보시면은 3월에는 왜 올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전고체 때문에. 전고체. 네. 7월에 이제 초반 6월 말 7월 초에 한번 솟구쳤을 때가 이 네. 이슈입니다. 세라믹 펄스 히터라는 삼성의 돼 안 돼? 네. 들어가 말어? 믿어 못 믿어? 이것 때문에다가 쭉 녹아내리는 거는 주가가 그래갖고 원위치 수준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메리트는 생겼고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하여튼 열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압착이라고 하는 열 압착, TC 본딩이라고 네.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요즘 직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거는 결국에는 눌러야 되고 그렇죠. 열로. 네. 그 관리를 하는 장비들이 주목을 받는다. 거기에 뭐 가장 선도는 한미반도체고. 붙인다고 이게 이만큼 두꺼워지면 안 되거든요. 되겠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만큼이라고 표현했지만 칩 자체가 얇긴 합니다만 최대한 얇게 붙여가지고 네. 그 많이 붙인 걸 이제 티가 안 나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압착이 필요한 거죠. 맞아. 뭐 공정이 좀 어렵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네. 한 번씩 해보시면은 조금 정보 자료를 얻으시는데 부가적으로 되실 네.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네. 확장은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네. 방금 이제 앵커님이 정말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HBM3 관련주다라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네. 종목들이 네. 전부 이제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도 사실 공정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되겠냐. 그것도 진짜 꿈의 기술이에요. 레이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열대류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방식으로 그 점 하나를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면 방식으로 균일하게 레이저를 쏴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걸 지금 그 열대류 방식 리플로우 장비들이 대당 한 1억밖에 안 하거든요. 네. 이 대당 1억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이건 공학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르죠. 이제 요즘 뭐 초전도체하고 뭐지 맥신 네, 네. 맥심 뭐 요즘 그런 게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CMS랑 뭐 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 뭘 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네. 단계들이 이게 기술이 복잡해. 있는 것과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 그리고 양산의 단계 이게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제 HBM3 수혜주들은 그런 옥석 가리기가 좀 되고 있다. 네. 그것도 좀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꼼꼼히 좀 따져보자라는 의미였고 오늘은 새로운 개념은 뭐 알려졌지만 많이 대중들의 인식되지는 않은 엔비디아, AI, HBM 거기에 이제 세라믹 펄스 히터라고 하는 미코 이렇게 정리하고 한 발은 그다음에 김명미 매니저의 한 발 또 가봐야 되는데 네. 리뷰 요청 네. 뭐죠? 리뷰를 할까요? 뷰노 아, 네. 뷰노, 네, 네. 뷰노 어제도 리뷰해드렸는데 어제 진짜 우리 PD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리뷰를 또 시켜주셔가지고 어제 제가 네. 딱 5만 원.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뷰노 움직였던 게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좀 윗꼬리를 달면서 뚜르락 말랑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죠. 주가도 뭐 맞습니다.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일단은 공격이다 그러면 막 전진하는 그럼 거예요. 일동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는.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매물 소화가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는 그냥 뷰노가
20%가 넘게 이제 이 자리에서 24%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정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이제 한 5천억 정도 이제 된 거예요. 네. 조금 이제 뭐 급하게 좀 달리는 듯한 느낌은 좀 들지만 뷰노는 어쨌든 이제 목표가로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이제 5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흘러내리면 분할해서 또 차익 매도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제 뷰노가 이렇게 이제 솟구쳤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딥노이드 보셔야죠. 네. 딥노이드는 또 한 일주일 정도 또 눌림목을 좀 만들면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딥노이드가 아직 가장 조금 작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눌림목 만들고 다시 한번 또 3만 원 뚫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딥노이드는 3만 원 보시면서 또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기준점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이제 슈레딩거, 네, 맞습니다. 슈로딩거. 네. 아, 여기 또 발음이 어렵네. 네. 정확히 슈레딩거라고 하고 찾아보면 그러니까 슈레딩거를 그게 실체가 조금 뚜렷한 AI 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국내는 이제 물론 루닛이 좀 많이 접근한 것 같긴 하고 네. 나머지는 후발적으로 쫓아가는 것들이니까. 그 어제 또 랩지노믹스도 네, AI용 랩지는 실체가 명확해요. 그렇죠. 거기도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AI 가공해서 데이터 생산으로 수익을 내는 게 뭐 읽어보니까 그거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AI 기술 자체가 결국은 융복합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결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유닛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봇 쪽으로 있었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아주 지금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닌데 8월 이제 21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서서히 이제 좀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어저께 마음 AI가 결국은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마음 AI 상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지금 따라 움직이고 AI 올라가면은 또 따라 움직이는 섹터가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계속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 뭐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강력홀딩 혹은 신규 매수도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1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연결로 가야죠. 네. 어디를 공략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반도체도 다뤄드렸고 아까 그 테슬라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도 좀 다뤄드렸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뉴로메카가 소개를 또 좀 타이밍이 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뉴로메카 사실 8월 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지루한 구간, 조정의 구간을 이제 거치고 다시 이제 8월 초에 제가 35,500원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가격권이라서 한 번 더 재차 이제 8월이 끝나기 전에 뉴로메카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2013년에 이제 설립돼 가지고 국내 뭐 대표적인 협동 로봇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제 원천 기술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좀 됐고 매출 비중이 한 45%가 지금 협동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고 한 20% 정도가 그 협동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로봇용 이제 정밀 부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쪽에서 매출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도 지금 최근에 또 막 현대차 노조도 또 좀 막 파업 관련된 막 이런 이슈가 이제 좀 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이 제조업 기반의 이제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말 좀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구 통계학 학자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데이터를 보다가 이게 되게 좀 많이 이제 뉴스가 보도가 좀 됐었는데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네.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 맞냐,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2700년 물론 너무 먼 얘기긴 합니다만 27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하게 될 거다. 인구 때문에.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좀 충격적으로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은 또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을 누가 대체할 것이냐?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이상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27년까지 연평균 지금 45%가 지금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을 반드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지금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모가 이제 산출이 좀 될 텐데 공모가 희망 밴드 이제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6,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좀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상단에서 결정돼서 상장되고 나서 그냥 더블 가버리면은 시총이 3조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최소 3조 원 이상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이제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로봇 종목들이 다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과 향후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뉴로메카가 최근에 이제 호재가 좀 나온 게 이틀 전이었어요. 미국 이제 위생협회로부터 특수 목적용 이제 가공 처리 기기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어요. 네. 요게 이제 뉴로메카가 개발한 인디7이라고 하는 조리용 로봇인데요. 요 조리용 로봇이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 여러분들 교촌 치킨 로봇이 튀기고 있는 거 알 거예요. 교촌 F&B하고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고피자라고 하는 거. 네. 피자도 로봇이 굽고 있어요. 그걸 지금 실제로 뉴로메카가 만들어가지고 국내 프랜차이즈들하고는 로봇 조리 이제 사업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걸 지금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또 조리 로봇 시장도 뉴로메카가 좀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36,000원 어제 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레인보우 리뷰 해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이제 가능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5만 원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좀 우하향하는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차트 이제 장기 평선들이 이제 다 밀집을 좀 하면서 뭔가 이제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자리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31,000원. 가격 전략은 매수가만 뭐 몇백 원 좀 바뀐 거지 목표가 손절가는 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동일하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발 겨냥은 뉴로메카 이렇게 정해주셨고 뉴로메카 네. 로봇 어떻게 보세요? 네, 유로메카가 로봇주들은 많은데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로봇주를 뭐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압축해서 봐야 되는데 유로메카도 이제 이런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협동 로봇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티노보티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T-로보티스. 예, T-로보티스가. 근데 이 회사가 AMR 관련해 가지고 자율 이동 로봇인데 이 회사가 또 이쪽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그 튀김 로봇이나 뭐 이런 조리하는 로봇. 그다음에 로봇이니까 너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튀김 로봇, 조리 로봇. 조리용 로봇. 네, 조리용 커피 로봇. 내리고 뭐 튀기고 뭐 피자 굽고 뭐 네. 이렇게만 하니까 로봇이 굉장히 하여튼 사실 그래서 이쪽을 네. 요즘에 이제 푸드테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푸드텍. 푸드테크. 그 테크놀로지. 네. 아, 네. 하여튼 뭐 제일 실생활에 가까우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인공관절해서 큐렉스하고 인공관절 수술 로봇.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로메카가 뭐 이게 사방에 지금 다양하게 지금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로봇만 하는 게 이제 핵심 부품 뭐 이런 쪽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상장 일정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로봇주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학대해서 여러 개 보지 말고 이렇게 좀 핵심적인 종목들 유로메카 뭐 네임보 노보티스, 뭐 노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네. 정립이 되고 뭐 막 워낙 방대해서 지금 분석들을 막 하고 있는데 조금 뭐 군사 쪽이라든지 이쪽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소지가 강하지 않을까. 그죠? 네. 요즘 군인도 없지 않나요? 병장 월급 올린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죠. 아니 뭐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네. 군인 진짜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그러게.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군대를 다시 가야 되나?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 무슨 얘기를 하시네요. 아, 네. 몰라요. 로봇은 받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의 리뷰를 네네. 또 봐야죠. 자, 솔리드? 네, 솔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이제 한번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했던 종목인데 통신 장비는 지금 방향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엉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솔리드가 이제 혼자 고군부터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이런 흐름인데 어쨌든 이제 그 1분기도 괜찮았고 2분기도 괜찮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소외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5G가 좀 빠지는 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솔리드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좀 힘들어 보여도 이 앞에 전고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리드. 네. 솔리드 받고 그다음 VTGMP, 예. VT? 예, VT는 지금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조금 이 틈새장에서 움직였던 그 소비 이쪽 화장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황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계속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잖아요. 예, LNK 바이오. 예, LNK 바이오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어제 상승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끝내고 어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제 본격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주가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12,000원 정도도 일단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12,000 이후에 뭐 최근에 뭐 펨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가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한 발은 네. 어딜 경영하고 계시는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S 마린 서브. LS 예. 마린 솔루션. 예, 마린 솔루션. 예, 네. 예. 제가 이거 아침에 종목을 딱 준비하는데 네.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KT 서브 마린이. 이름이 바뀌었죠. 예, 오늘부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예, 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KT 서브 마린이었는데 오늘부로 LS 마린 솔루션. 예, 마린 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왜 이 종목이 없지? 그래서 막, 상폐됐나? 예, 막 찾았죠. 예,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부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LS가 작년에 이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장내에서 매수해가지고 지분을 48.19 그래서 이제 완전히 LS 그룹 LS 전선이 이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이제 그 통신 케이블, 해저 통신 케이블 까는 거를 잘하는데 이러한 그 방법으로 전력선을 해저 전력 케이블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새롭게 진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종목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해상 쪽에 지금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제 태양광 이런 쪽이 지금 이제 그 해상 쪽에다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이쪽에 수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LS 전선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케이블 중에서 전력 케이블 중에서 해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LS 전선이거든요. 네. 근데 LS 전선 사업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 통신 케이블을 이제 전력 케이블, 해저 전력 케이블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상당한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하나의 통신 해저 케이블에서 이제 전력까지 하니까 이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기니까 한번 퀀텀 점프할 시기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종목 좀 길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 한번 이제 시세 흐름이 났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흐름인데 오늘 이제 회사명도 좀 바뀌었으니까 LS 마린 솔루션 회사명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번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1,600원, 목표가는 13,9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이제 생각은 네, 아니 LS 마린 솔루션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네요. 네. 그 재룡전기처럼 네. 약간 이제 KT 서브마린 원래 이제 바뀌기 전에 KT 서브마린은 항상 뭐 어디 해저 터널 만든다 그러면 그냥 테마로 움직였던 네. 종목이었는데 실적도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고 재룡전기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년 이상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LS 마린 솔루션도 실제로 이제 LS 전선은 케이블을 이제 제조하는 거고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광 케이블을 이제 깔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그룹 차원의 좀 시너지가 좀 돋보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추세 자체가 뭐 워낙 지금 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 거친 자리라서 효금 매니저이 딱 요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지금 어제 그 LNK 바이온과 그것도 딱 네.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 고를 때 이제 딱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니까 LS 마린 솔루션도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통신 네. 쪽이 궁금하긴 한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네. 자, 오늘 두 분 또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네. 이호근 매니저와 김영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